네, 안녕하세요. IT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경력이 좀 쌓이면서, 내가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고민, IT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좀 오랫동안, 가치 있게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버이칸 루비 2025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파베오 스트랄코스키라는 분의 강연 내용하고요. 또 이걸 보신 12년 차 한국 개발자분의 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숨가쁜 기술 변화 속에서 특히 요즘 AI 시대잖아요. 이때 왜 창의성이 베테랑 IT 전문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혹시 뭐 나이 때문에 아니면 새로운 기술 때문에 좀 불안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좀 의외의 해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 많은 숙련된 개발자분들이 좀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 기술은 계속 바뀌고 또 젊은 인재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분의 경험처럼요. 그 쌓인 경험이라는 게 실제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데 엄청난 가속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차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 능력의 어떤 기반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스트라이코스키 씨도 40이 넘은 개발자인데 30 중반쯤에 느꼈던 불안감을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새로운 기술 나오고 젊은 세대랑 경쟁해야 하고 개인 시간은 줄어들고 어휴, 한국 개발자분도 40에 맞으면서 정말 공감된다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 하셨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걱정이 상당 부분은 기우였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경험 덕분에 새로운 기술의 핵심을 더 빨리 파악하고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또 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거죠. 스트라셜코스크 씨는 이런 말도 했어요. 10년 넘게 실제 서비스 코드를 막 디버깅 해본 경험. 이건 어떤 기술 스택을 만나든 통하는 아주 강력한 자산이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기술 지식 자체보다도 문제 해결 방식 그게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경험 위에 창의성이 딱 더해지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스트라쇼코스키 씨가 보여준 사례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면 그 수천 개의 벽지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야 할 때 PHP랑 이미지 매직이라는 도구를 막 기발하게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웹 기술이랑 자바스크립트로 오프라인 키오스크 장치랑 바코드 리더기를 막 연동시킨 거예요. 그런 것들, 심지어 루비 온 레일즈라는 웹 프레임워크랑 하드와이어 기술, 딱 이것만 가지고 실시간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기도 했어요.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단순히 기술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기술을 어떻게 비틀고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정말 핫한 LLM 있잖아요.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걸 활용하는 방식에서 그 창의성이 정말 돋보였죠. 맞아요. 그 LLM 시어는 저도 보면서 막 감탄했는데요. 3D 강아지 캐릭터 잼한테 음성으로 명령하는 기능이었어요. 목소리를 녹음해서 서버로 보내면 위스퍼라는 AI가 글자로 바꾸고 GPT-4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또 강연 중에 막 셀카 사진 찍어서 AI로 분석해 놓고는 분홍색 백팩 찾아줘. 이렇게 말만 하면 딱 그 사진 찾아내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뭐 벡터 검색 기술이라는데 그냥 키워드 검색이랑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LLM 같은 신기술을 그냥 쓰는 걸 넘어서요. 음성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진 내용 기반 검색, 그러니까 시멘틱 검색이죠. 아니면 뭐 웹사이트 다크 모드나 폰트 크기 조절 같은 접근성 개선. 이런 식으로 기존 서비스나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데 창의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한국 개발자분도 비슷했어요. 본인 업무에 LLM이랑 임베딩, 그러니까 의미를 벡터 숫자로 표현하는 기술인데 이걸 도입하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경험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도구 배우는 걸 넘어서는 어떤 문제 해결의 재미, 뭐 그런 거죠. 네. 시트라스콥스키 씨는 또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좀 현실적인 조언도 했어요. 당연히 건강관리, 번아웃 예방 중요하고 취미 활동 꼭 하라고 그리고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 요소, 뭐 드라이버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걸 찾으라고 했죠. 예를 들면 뭐 교육이나 네트워킹, 오픈소스 기여 같은 거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게 1년, 2년, 5년 후에 나는 뭐라고 했을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 회사 HR에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커리어 목표라든지 리더십 역할을 맡을 건지 아니면 계속 코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길을 잃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수동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핵심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경험은 새로운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고요. 이 경험 기반의 창의성이야말로 IT 분야에서 오랫동안 즐겁게 일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스트라셀kov스키 씨가 이런 말도 했어요. 유능한 것이 더 재미있다는 말도 좋은데 자기는 창의적인 것이 더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요. 마흔에 오히려 뭔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그 한국 개발자분의 소회랑 정확히 딱 통하는 지점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나요? 어쩌면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기술적인 과제나 아니면 새로 배우고 있는 도구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그 사용법만 익히는 걸 넘어서 이걸로 어떤 문제를 좀 새롭게 풀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창의성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스트라셜컵스키는 주로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개발자분은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그런 창의성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코딩이나 기술 구현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소통하는 방식이라든지 팀을 만들어가는 방식 혹은 풀어야 할 문제 자체를 좀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 이런 데서도 발휘될 수 있는 창의성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